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 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떨어지며 실적 먹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LG전자는 B2B 사업 비중 확대 등으로 호실적이 나올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언론에 처음 공개한 의왕연구소에서 향후 상용화 할 전동화 신기술 65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조선업계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사업을 강화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과 함께 해양 플랜트 등 가격도 상승세라 우리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 회사가 거둔 순이익이 1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반년 새 0.2%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크게 감소하는 등 자산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는 8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시즌 포문을 엽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깜짝 성적으로 시장이 환호했지만 3분기엔 다소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3분기 매출은 81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새 영업이익 추정치는 20%가량 낮아졌습니다. 주력인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떨어지며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의 9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7달러, 전달보다 17%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HBM의 경우 SK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하반기 내놓은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6 판매도 지난해보다 다소 아쉬울 것이란 평가입니다. 반면 LG전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3분기는 가전 비수기로 통하지만 영업이익 1조 원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이 현실화되면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게 됩니다. 냉난방 공조 등 기업 간 거래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실적을 이끌 전망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 잡은 웹 OS와 가전 구독 사업도 힘을 보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미디어 테크데이를 열고 그간 공들여 개발해온 신기술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R&D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인데요. 이혜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바꾸자 운전대가 뒤로 물러납니다.
대신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시트가 뒤로 젖혀집니다. 운전자가 영상을 편히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지난 2일 현대모비스는 의왕연구소에서 미디어 테크데이를 열고 향후 상용화될 신기술 65종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경기 용인과 의왕, 충남 서산 등에 흩어져 있던 연구 개발 조직을 지난해 12월 통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동화 핵심 부품의 개발, 시험, 평가, 품질 분석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보관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구동 시스템과 배터리 시스템,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는 전동화 핵심 부품 3대 개발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2011년 하이브리드용 배터리 시스템, 모터와 인버터 등 전동화 주요 부품 개발을 한 데 이어 이제는 단위 부품에서 로보틱스 등에 특화된 전동화 솔루션까지 확장해 업계를 선도한다는 방침. 앞으로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에어모빌리티, 로보틱스 분야까지 전 범위의 모빌리티 사업에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신기술 전시품이 진열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휠 내부에 구동 모터를 장착한 인휠 모터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양방향 통합 충전 제어 장치, 뇌파를 감지해 운전자 부지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 엠브레인 등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뇌파 센서고요. 이 뇌파 센서를 통해서 뇌파 신호를 감지하고 부주의가 발생했을 때 경고를 줌으로써 운전에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연구 개발비에 투자한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R&D 강화 전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신기술을 앞세워 향후 모빌리티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가 해양 플랜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수주에도 힘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조선업계가 해양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도크가 가득 차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하는 선별 수주 전략을 넘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은 상선 외에도 해양, 함정 분야 경쟁력 제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 사업은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내세워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달 싱가포르의 부유식 해상설비 전문 제조기업 다이나맥 홀딩스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약 6천억 원을 투자해 연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나오션의 해양, 특수선 매출은 9,475억 원, 작년 상반기보다 약 1,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매출은 지난해 1조 2,697억 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연내 2개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발주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두 자릿수 마진을 확보하며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와 해양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LNG 운반선과 FLNG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 LNG 발전소로 불리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FLNG 5기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유가가 출렁이면서 바다에서 원유와 LNG 등을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꽤 오랜 기간 해양 플랜트 발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LNG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 문의가 함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 가격과 함께 해양 플랜트 등 가격도 상승세라 해양 플랜트 시장 확대는 우리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1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의 당기 순이익 증가와 함께 부실 채권도 늘어나면서 자산 건전성은 악화됐는데요.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사 10곳 당기 순이익이 14조 5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업권별 이익 증감을 살펴보면 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2,878억 원으로 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는 9,4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 줄어 가장 큰 폭의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해 4,553억 원,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는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해 2,118억 원입니다. 이익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은행이 54.5%로 가장 높고 보험과 금융투자가 각각 15.3%, 여전사 등이 10.4%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지주사 연결 총 자산은 3,67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조 4% 증가했습니다. 자산 증감은 금융투자가 4.8%, 17조 7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은행 4.3%, 114조 7천억 원, 여전사 등 1.2%, 2조 8천억 원, 보험 1.1%, 2조 7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현재 은행 지주의 총 자본 비율은 15.76%, 기본 자본 비율 14.59%,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88%로 모든 규제 비율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9%로 지난해 말 대비 0.18%포인트 상승하면서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늘어난 것인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와 부동산 PF 시장 악화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손실흡수 능력 지표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121.1%로 지난해 말 대비 29.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해외 대체 투자 등 리스크에 대한 지주 차원 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MG손해보험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메리츠 화재가 거론되고 있는데 노조는 P&A 매각 방식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각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노조와의 협상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이달 중순 결정됩니다. 지난 2일 MG손보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 화재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 파트너스 두 곳이 참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메리츠 화재를 유력한 인수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MG손보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매각 성사까지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G손보 매각을 추진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4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 지원에 더해 자산부채 이전 방식인 P&A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A는 M&A와 달리 고용 승계 의무가 없고 우량 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P&A 방식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형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에 합류할 경우 업무 중복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메리츠 화재가 노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매각 성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회사마다 전산 시스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백만 건의 계약을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업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7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는 당국과 메리츠 화재에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츠 화재 인수가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조는 부실금융회사의 일반적 정상화 과정 없이 특혜성 계약 이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백 명의 노동자가 부실계약과 함께 벌어지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자본 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첫 산출주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김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첫 산출주인 이날 KRX 밸류업 지수는 첫 공개일인 30일보다 5.77포인트 주저앉은 986.36에 마감했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2일로 기준 지수는 천임을 고려하면 거래소의 기대인 밸류업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앞서 밸류업 지수는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만 시작부터 시장의 반응은 누더기라고 불릴 만큼 싸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경준 혁신IB 자산운용 대표는 시장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무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시장이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나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이 빠지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기업이나 주주환원에 인색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기업이 다수 편입되는 등 모호한 선정 기준과 구성 종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SK하이닉스가 시장 영향력을 이유로 특례 제도를 통해 지수에 편입되면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같이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구성 종목을 서둘러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성 종목 변경과 지수 추종폭 등 상당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를 반영한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하는 운용사 측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저희도 구성 종목 변경에 따라 상품 준비를 완전히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이를 반영한 ETF를 내놓겠다는 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생활 필수품 판매에 머물렀던 편의점이 트렌디한 간식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초콜릿에 이어 SNS에서 유행하는 또 다른 초콜릿이 등장한 건데요. 이제는 편의점이 디저트 성지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소비자 유행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에 이어 이번에는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 있는 초콜릿을 국내에 선보인 겁니다. 주요 편의점들은 최근 SNS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모어 초콜릿을 오프라인 매장에 내놨습니다. 스모어는 마시멜로와 초콜릿을 통밀 크래커 사이에 넣어 만든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의 간식으로 영어 some more에서 유래했습니다. GS25는 오는 7일부터 스모어 초콜릿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이 제품은 지난달 24일 어플리케이션 우리 동네 GS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1,300개 이상의 판매 성과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유명 틱토커가 일명 스웨덴 캔디로 소개해 유행을 탄 스웨디시 젤리도 10월 중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CU는 스모어를 케이크로 새롭게 만든 프리미엄 디저트 초코 마시멜로우 팡을 출시합니다. 스모어를 재해석한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신선한 경험을 추구하는 MZ 고객을 겨냥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7월 CU가 업계에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두바이 초콜릿을 출시한 데 이어 두바이식 초코 쿠키를 추가로 선보이며 3달여 만에 합계 매출 130억 원, 누적 판매량 340만 개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최근 디토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SNS 인기 높은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원조 브랜드 상품이나 품질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고객들의 트렌드에 호응할 수 있는 상품을 이외에도 OTT 요리 경영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편의점 관련 디저트 신제품이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 한 출연자가 편의점 제품을 활용해 디저트 밤 티라미수를 만들어 화제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편의점이 단순한 생필품 판매 공간을 넘어 디저트 성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위클리 비즈 이수빈입니다. 겨울 간식 고구마의 단짝 친구 동치미를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시원한 동치미를 얼음컵에 담아 마실 수 있도록 파우치 음료로 선보였습니다. 국내산 무와 천일염을 사용하고 30일간 숙성해 깊고 시원한 맛이 특징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족발 브랜드인 장충동 왕족발의 동치미를 그대로 담아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군고구마와 붕어빵 등 겨울 메뉴 준비에 한창인데요. 간식들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동치미를 판매해 상품 사이에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세븐일레븐은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군고구마 구매 시 동치미 음료 한 팩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고구마와 동치미의 조합이 기대됩니다. 호텔이 1박에 300만 원이라면 믿겨지시나요? 하나그룹이 내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불꽃 축제를 엽니다.
매년 불꽃놀이 기간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무료였던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아쉽게도 유료로 바뀌면서 공식 좌석을 웃돈을 주고 양도하거나 축제 시간 동안 집을 대여해주겠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명당 자리로 알려진 인근 호텔 고층 객실은 대부분 만실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서울시는 바가지 행태를 잡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받는 호텔에 대해 영업 점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숙박하지 않고 불꽃놀이만 보는 이들은 어떨까요?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자리를 대신 맡아준다는 줄서기 알바까지 등장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불꽃축제. 얌체 상술에 그 화려함이 더해질까 아쉽네요. 달달한 과일 소주, 자주 드셔보셨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일 소주가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내 과일 소주의 지난해 수출액은 9,1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주류 수출액의 28%를 차지했는데요. 23%인 맥주의 수출 비중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소주 특유의 향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과일 소주가 입문용으로 자리 잡은 결과인데요. 또 하이볼이나 칵테일처럼 도수가 낮고 달콤한 술이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면서 과일 소주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과일 소주의 인기는 뜨거운데요. 동남아의 현지 도매상이 롯데 칠성 본사에 수나리 새로운 맛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해 수나리 처음처럼 애플망고 맛이 출시되기도 했다는데요. 하이트진로 역시 해외 과일 소주 열풍에 힘입어 앞으로 과일 소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선 열기가 시들해진 과일 소주. 해외에서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글이 표기된 K푸드의 인기가 베트남에서 인기가 고온 행진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K푸드 중 제품명이나 브랜드에 한글을 직접 표기한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베트남에서 선보인 초코파이 여름 한정판, 초코파이 수박 제품 겉면에는 수박이 큼직하게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또 꼬북칩 과자는 현지 제품명을 한국어 맛있다를 연상케 하는 맛있다로 출시했습니다. 베트남 소비를 이끄는 젊은 세대들은 한글에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착안해 고안된 해외 마케팅 방법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과자 같은 K푸드를 통해 한글과 한국의 신분화를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8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 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TV 플러스로 미국 최대 K 콘텐츠 공급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3일 CJ E&M 등 콘텐츠 미디어 기업과 손잡고 약 4,000시간 분량의 한국 콘텐츠를 삼성TV 플러스를 통해 미국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생활비를 비롯한 주택 구입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미국 동부 항만 노동조합이 현지 시간 3일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47년 만에 벌어진 파업 사태가 물류대란을 촉발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안길 거란 우려가 나왔지만 노사가 임금 인상 수준 등에 잠정 합의하며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